자, 어렴포스 6강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지금 6강 몇 개 나갔다고? 안 나갔는데. 처음 나가는 거네 선생님이랑? 오케이, 복습 예습부터 하자 그러면. 한글 읽고 한글 이해 가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어려운 거면 한글만 좀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본부나 관광센터, 그리고 기념품 행사인들이 배터리 파크 시티라고 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전에, 즉 여기로 와서 관광산업하고 막 회사 차리고 그러기 전에 세계무역센터 뒤편 지역은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였대요. 지금이야 막 이렇게 잘 상권이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한다. 사실 이것보다 얘들아 여기가 되게 뼈아픈 곳이지. 뭐야 이거? 9.11 테러. 맞아, 테러가 있었던 곳이죠. 자, 1982년에 예술가 아그네스 데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매립지였던 곳을 다시 원래의 뿌리로 되돌리려고 했답니다. 그럼 원래의 뿌리로 되돌리는 것 자체가 평생 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긴 한데 어쨌든 시도를 해봤다는 뜻이 되죠. 이 사람은요, 퍼블릭 아트 펀드라고 하는 거 뭘 딱 봐도 뭐예요? 공공예술기금이라고 해서 뭐 예술에 대한 공공적인 사업을 지원해주는 곳인가봐. 여기로부터 맨하탄 지역, 뉴욕에 있는 그것도 지역 이름이 맨하탄이죠. 맨하탄에서 지금까지 본 가장 의미 깊고 환상적인 공공사업 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뭘 만들어 볼까 해서 그녀의 컨셉이 뭐였냐면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보통 예술작품 하면 다 뭐예요? 건물 앞에다가 막 독수리 모양 무슨 비석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나 만들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대중이 미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그야말로 죽어있는 예술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단 키워드가 되는 거지. 이 여자가 월드 트레이드 빌딩 뒤편 그림자 그늘진 곳에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을 만들었고 이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예술품이었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요, 그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의 그림자에, 그건 뭐예요? 해가 이렇게 비치면 이 뒤편에 그림자가 질 거 아니야? 이 지역. 여기가 뭐였다고? 쓰레기 매립지기도 했던 이 지역. 이 그늘진 여기사가 바로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만들었대요. 야, 이건 누가 봐도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그게 농사 지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농사 지었대. 씨 뿌려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씨 뿌려서 황금 밀밭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술품이기도 한 거죠. 자, 작품인 Whitfield of Confrontation. 이게 이 밀밭이라는 작품의 이름이에요. 제목이 뭐냐? 밀밭. Confrontation은 직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밀밭, 직면하다. 뭐 이런 건가 봐. 이름 웃기네. 이 작품을 위해서 이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4에이커나 되는 이 땅에다가 쓰레기를 싹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밀을 다 심은 거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은 거죠. 수개월의 농사와 관계 후에 자, 여기 당연히 원래 논이 아니니까 물이 들어올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길을 낸 거야. 그걸 관계라고 한다고 했어. 수개월 동안 농사 짓고 물 된 다음에 밀밭은 무성하게 자랐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 아까 그랬잖아. 이 예술 작품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었고 또 공공사업 작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 맞게끔 이 예술품은 예술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어떤 목적성을 띠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이렇게 다 자란 것이 어떻게 된다? 그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뉴욕에 있는 푸드뱅크가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음식 이렇게 제공해주는 자선사업 단체 같은 건가 봐요. 여기에 기부할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와, 예술품이 동시에 실용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 그치? 게다가 누구를 위한? 공공을 위한. 그렇게 되었고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모두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일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일치가 나올 수 있는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한 예술가의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조의 글이었으니까요. 지금 6강 파트는 전부 다 무슨 파트입니까? 6강은 제목 파트예요. 제목 파트는 이미 선택지 자체도 선지 자체도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 주제를 알맞은 것을 재탕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재탕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것들을 많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은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지는 영어로 나올 거라서. 자, 이제 가볼게요. 그거 플러스 제가 파란색 칠한 거 어휘 문제도 부차로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일치랑 어휘 이 두 개 말고는 나올 게 없는 지문입니다. 시작. Before the fancy가 뭐였습니까? 화려한이었죠. 그러니까 외우고 보면 되게 좋은데. 그럼 before니까 뭐뭐 전이란 말이야. 화려한 고층 건물, high rise, 높게 솟았다고 돼 있으니까 고층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 본사들, 헤드쿼터 본사였죠? 금융 본사들, 관광센터들, 그리고 수브니어 파블러, 패블러는 행상인이란 뜻이에요. 장사꾼. 이건 기념품이었죠. 기념품 행상인들이까지 해서 이게 전부 주어였네요. 얘는 접속사였구나. 볼게요. Made their way to 하면 어디로 진출하답니다. 어디로 진출하다. Battery Park City라고 하는 이곳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진출하기 전에, 그 이전에 the area, 그 지역. 그런데 어디에 있던 지역? Behind the World Trade Center. 세계 무역센터 뒤편에 있던 그 지역은 였었습니다. was a giant. 아주 거대한 그로스가 이 글로스가 아닙니다. 글로스는 반짝거리다예요. 스펠링 글로스로 봐야 됩니다. 글로스는 반짝거리답니다. 립글로스 할 때는 립글로스는 GL이에요. 그로스는 역겨운, 혐오스러운이라는 단어고, 같은 건 disgusting 들어봤죠 다들? disgusting. 우리 이번에 이런 유형은 전부 다 외울 거야. 이런 것들이 시중 주제는 체크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해주려고 만든다고. 그럼 너희는 외워야겠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절 랜드들은 이런 매립지였었대. 그러다가 이 1982년에 예술가인 아그네스 드네스라는 사람이 decide to return 하기로 했대. return은 돌아가다도 있지만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되돌리라는 뜻이 있죠. 같은 거, restore까지. return, restore that landfill. 그 쓰레기 매립지를 되돌리기로 결심했대. 어디로? back it to its root야. 그것의 원래 뿌리는 원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했대. 그런데 although 비록 is temporarily 그것 자체가 일시적이긴 했겠지만 봤잖아요. 우리 끝에 결말 보세요. 밀밭 심어서 끝냈습니까? 그거 다 수확해서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밀밭 사라지죠. 영원히 밀밭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되돌리기로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드레스가 was commissioned 있거든요. 자, 커미션 우리 외웠죠? 커미션 하면 자, 우리 같이 외웠지, 웅아? 커미션 뭐였어? 또 줘라. 이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 없어. 나올 수가. 지금 내가 수업 몇 번째 문장 아니야 지금. 아, 어떡하지 근데? 하필이면 그지?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젠장 씨. 차라리 일본이 더 강대국이면 일본말은 그나마 낫거든 영어보다. 우리말과 똑같단 말이야. 아, 어떡하지? 네가 살아갈 세상에 영어가 계속 따라다닐 텐데. 아, 환장하겠네. 게다가 하필이면 또 좀 코딩을 하는 놈이야. 아, 진짜. 커미션 뭐였어? 커미션 뭐였냐고. 커뮤니요? 너 나랑 어제 그저께 둘이 같이 띵땅띵 했잖아. 그래, 기억했지. 의뢰하다. 수동태니까 의뢰받은 거죠. 의뢰받았대. 자, 의뢰하다랑 같은 거, request 요청하다 같은 말 맞죠? 요청받았다, 의뢰받았다. 누구한테서 의뢰를 받았냐면 by the public art fund야. 공공예술기금이라고 불리는 이 자금단체, 예술기금단체로부터 뭐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냐? 투. 자, 이 투 자리가 바로
목적격 보호자리거든요. 보호자리라서 꼭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뭐뭐 하도록 요청을 받다예요. To create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뭐를요? One of the most significant 가장 이 significant는 의미 있는 뭐 해석에는 의미심장한까지 나왔지만 그냥 의미 있는 정도로 가져갈게요. 가장 의미가 있고 또 fantastical 하면 fantastic이랑 같습니다. 환상적인이죠. 가장 의미 있고 환상적인 여기서 피스는 작품을 말해요. work of art 작품을 좀 만들어 달라. 어떤 작품? of public work 대중 작품이요. 대중 사업 공공 작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런 작품이 다시 어떤 작품인지 설명. 이 맨하탄이 has ever seen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고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을 의뢰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Her concept. 그래서 그녀가 잡은 컨셉은 뭐였냐면 일단 낫이야. Not a traditional sculpture. 그냥 누구나 하는 전통적인 sculpture 조각품이 아니었대. 전통적인 조각품이 아니었고 벗이야. 그래서 우리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하죠.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죠. 전통적인 조각품이 아니라 a living installation. 그래요. 이거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었잖아요. 밀밭에 밀은 다 생물이지요? 살아있는 거 맞죠? 그리고 installation이 뭐였어 웅아? 인스톨 그때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뭐다? 자, 그래서 설치이지만 여기서는 설치까지 가지 않고 설치 미술로 갈게요. 설치 조형물 미술로 할까요 그냥? 설치 조형물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 이 여자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밀밭이었습니다. 이게 밀밭이죠. 밀밭. 자, 그리고 이 살아있는 밀밭이라는 조형물이 바꾼 거잖아요. 뭘 바꿨어요? 방식을 바꿨죠. 어떤 방식을 바꿨어? 대중이 looks at art야.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근본적으로. 우와, 밀밭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게다가 그걸로 반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우와, 완전 창의력 기반한 예술 작품이다. 할 수 있죠. 이건 끝나고 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었었던 거니까. In the name of art,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네스는요, put a beautiful garden was filled. 아름다운 황금빛 밀밭을 심었어요. 어디다가요? Right. 여기서 right은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그 그림자 속에 in the shadow. 바로 그 그늘 그림자 속에. 뭐의 그림자 속에? Of the gleaming. gleaming 하면 반짝이는 shining이나 twinkle 같은 거 여러분들 아는 그런 거랑 같아요. 반짝이는. 반짝이는 쌍둥이 무역 빌딩 그 햇볕이 안 되는 그림자 속에 바로 그 그림자 속에 황금빛 밀밭을 심습니다. For Whitfield Confrontation. 이게 작품 이름이었죠. 이게 작품 이름이었어. 이 작품 이름, 이 작품을 위해서 드네스와 자원봉사자들이죠. 자원봉사자들은요. 일단 뭐 해야 돼? 원래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역 때문에 치워야겠지. 이거 다 치우다죠. remove 치웠다, clear away 치웠다, eliminate 치웠다, got rid of 다 치웠다. 뭐를 치웠다? trash 쓰레기를 뭐로부터? from 4 acres of land야.
4에이커, 에이커는 우리나라에는 헥타르 같은 거 쓰죠. 마지 같은 거. 땅 그 면적 단위죠. 4에이커가 되는 땅으로부터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Then 그리고 나서 planted 심었어요. 뭐를요? amber waves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amber는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색깔이 호박색이니까 황색이겠죠? 황색의 웨이브 갑자기 파도를 치는 게 아니라 황색의 이 원래 곡식이 울렁거리는 게 파도처럼 보이잖아요. 황금 물결에 밭을 심은 겁니다. 황금 물결에 밀밭을 심었어요. 어디다가? atop the area. atop 하면 위에란 뜻이에요. 그 지역 위에다가 밀밭에 황금 물결을 심었다고 합니다. After months of farming and irrigation, 수개월에 걸친 농사와 자 이거 단원 잘 봐놔야 돼.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겠지. irritation 하면 안 돼. irritation은 뭔지 아는 사람. irritation은요 우리 몸에 염증 생기는 염증이나 짜증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irritation이 아니라 irrigation입니다. 스펠링 주의하십시오. 이건 철자 주의. 뜻은 관계였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관계란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은 후에 The wheat field, 그 밀밭은 was 어떻게 되었다? Thriving, 번성하는, 넘쳐나는, 흥하는 이죠. 미쳤어. 정신 나갔어. 도라이야. 지난 시간 나눠더니 빨리 오셨다. 번성하는 전부 번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and ready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요. 무슨 준비인지가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 드네라는 아티스트 예술가와 and her volunteers 이 자원봉사자들은요 다심은 이제 그 밀밭을 harvested 또는 reaped 수확하다예요. 둘 다. 다 심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수확을 했습니다. 뭐를요? thousands of. of가 있으면 앞에 수와 관련되는 명사인 s가 붙어야 돼요. 수천이죠. 그러니까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어요. 왜 했는데요? 투부정사. 기부하기 위해라고 해석해야겠죠? 투부정사입니다. 기부하기 위해. 어디에다가? to food bank. 그 푸드뱅크라고 하는 음식은행이에요. 그게 도시에 있나 봐. 이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에 기부하기 위해서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콤마가 그리고예요. end가 없이 콤마가 그리고의 역할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동사는 앞에 나왔던 동사의 형태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동사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분사구문은 ing 아니면 pp로 쓰는데 보통 뒤에 명사가 있어서 뭐뭐를 뭐뭐 한다라고 해석되면 ing, 없으면 pp인데 여긴 있죠. rich 자체가 뭐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다란 말이야. 뭐뭐에게 영양을 공급하다인데 바로 뒤에 보면 both A and B 해서 대상이 나오죠. both A and B는 A, B 둘 다죠. 몸과 정신, 정신과 몸 둘 다 누구들의? for New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 모두에게 영향을 공급했습니다. 라고 해서 분사구문을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체스터나 살아있는 공공예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내용 일치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밑줄 친 단어 중에 어색한 거 찾기가 10%의 가능성으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뉴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요. 쓰는 방법.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라고 합니다.
뉴스 리포터들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로 시작하도록 배운대요. 이게 끝이야. 이 글이야. 중요한 정보가 앞에 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거야. 우리 리더 있죠. 이끈다라는 말. 그 리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겠죠.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날의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첫 번째 문장인 리드란 말이야. 좋은 리드라고 하는 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요. 바로 한 문장으로 싹 다 응축시켜서 전달하나 봐. 리드가 끝나고 나면, 즉 가장 중요한 정보가 끝이 나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보는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제시가 될 거예요. 언론인들은 이것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말한대요. 그럼 그려볼까요? 역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사의 뉴스 보도의 첫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 갈수록 이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야. 시간의 흐름상 뉴스 보도의 여기가 첫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가장 크죠. 이게 뭐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내려갈수록 덜 중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면적이 좁아지는 거 맞죠?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대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장 넓은 부분이 가장 위에 있는 거 맞죠? 지금부터 이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어휘가 3번 나올 거예요. 거기서 공통 들어가는 걸 찾거나 할 수 있으니까 위치는 잘 기억해두자. 지금 말한 이 역피라미드 구조는요, 독자들한테 되게 좋답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독자의 주의 지속 시간, 주의는 집중을 말하는 거죠. 집중 지속 시간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든 안 좋든 ADH든 뭐든 간에, 와 정말 나 한글 하고 있다. 한글 젠장꺼사. 아니 영어도 아니고 한글이요. 그것도 막 철학 얘기도 아니야, 과학 얘기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맨날 유튜브에 나오고 짤방 나오고 하는 기사 얘기하고 있어. 기사. 없다. 선생님이 재미가 졸라 없나? 아닌데. 나 되게 재밌는 편인데. 내가 엄청난 지루하게 만드나? 그래 아무린데. 선생님 재밌는데. 우리 앞에서 선생님 하염없이 스컴이 돼가요. 인간 쓰레기. 에어컨 에어컨 키면 할까? 그래. 에어컨 진짜 웅아. 우와 에어컨 키면 나물 떨어져. 연기 야, 아니 근데 에어컨 키면 물 떨어진다고 에어컨을 못 키게 하는 건 원천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우리 번이 일로 옮겨줄게. 우리 귀요미한테 가든지 웅이한테 가든지. 에어컨 키면은 제일 에어컨 하나 저기 위로 제대로 놔두냐고? 그거 좀 줘. 이거? 이거 내가 그쪽으로 가. 그렇지. 웅이 앞으로 의자 없을 거야. 웅이 책상 없어 이제. 자 갈게요. 기사 뉴스를 보는 독자의 주의 지속 시간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그녀가 그녀라고 하는 독자를 그냥 하나의 여성으로 받은 겁니다. 독자가 그래 앞머리인 리드만 읽든 전체 이야기를 읽든 간에 역피라미드 구조의 기사를 쓰면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지금 제가 표시하는 건 다 무슨 자리? 문맥, 어휘, 밑줄, 거실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화 되는 겁니다. 좋다고 말했으니까 극대화란 말 나오는 거 맞죠? 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방법? 정피라미드 방법.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법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정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뉴스 이야기들이 마지막에다가 극적인 결말과 함께 미스터리처럼 쓰여진다면, 즉 중요한 내용이 다 밑으로 깔리는 거지.
그럼 여기 앞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철고 있다가 주의 수업 시간은 다 바닥이 나는 거야. 그럼 읽기 싫으면 그만 읽지. 그럼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러니 이야기 중반부터 읽어보다가 중반부터 아 뭐야 재미없어 하고 중단한 독자들은 어때? 요점을 어떻게 한다? 놓칠 것이다. 맞지? 놓칠 것이다. 맞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정피라미드 형태의 기사의 예시를 들었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 기사를 썼어. 근데 누가 이겼는지 결국 마지막에 나와. 밑에 다 앞에 뭐 나와? 각 후보의 역사, 지금까지 흔적, 가족관계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 뒤에다가 그래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이제야 써놔. 근데 사실 이런 글은 어떻게 하면 되냐? 독자는 눈치를 까면 쥐가 끝을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읽나 봐. 찐따기. 이런 거나 또는 슈퍼볼, 우리나라는 안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슈퍼볼이 제일 유명하죠. 축구, 농구, NBA보다 더 크죠. 슈퍼볼이. 여기서 우승을 누가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야기의 마지막 문제가 쭉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봐. 이거 누가 읽겠냐 이거지. 자, 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리드를 설정하는 것, 즉 글 첫 문장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는 것이 받는 이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뉴스 리포터스, 뉴스 리포터들은 알토트입니다. 수동태네요. 가르친다가 아니라 가르쳐짐을 당한 거니까 배운다라고 돼 있죠. 뉴스 리포터들은 배웁니다. 뭐 하도록 배웁니까? To start their stories. 그들의 뉴스 보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그런데 뭐와 함께?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로 보도를 시작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The first sentence called the lead. 바로 lead라고 불리는 그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은 첫 번째 문장이 contains 포함합니다. 뭐를요? The most 가장 essential, fundamental, intrinsic 전부 본질적인이라는 단어야. 가장 본질적인 element 요소를 담고 있죠. 뭐에? 그 뉴스 이야기거리에 가장 본질적 요소를 담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리드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다듬어 놓은 리드는 뭐 할 수 있다? Can convey, deliver, communicate 전달할 수 있다. 뭐를?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fter the lead, 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은 lead가 끝이 나면 lead 후에는 information, 그 기사의 정보가 is presented, 제시된다. 어떻게 제시되냐면 중요한 단어 decreasing, 괄호를 안 묶었네. decreasing, shrinking, diminishing 전부 뭐야? 감소하는 거야. 우리가 옆 피라미드라서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감소하는 거 맞지? 감소하는 other 순서로 제시가 돼. 근데 뭐가 감소하는 순서인데? importance, 중요도, 명사지, 중요도.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제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언론인들이 부른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inverted, 이게 거꾸로 된 이란 뜻이야. 한 글자로 역이지, 역. 거꾸로 된. reversed도 같은 거죠. reverse inverted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형태라고 말을 한대.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을 한단다. 그리고서 대시 나왔어. 대시는 뭐라고 해석한다? 즉 하면 되죠. 즉, 역 피라미드 구조가 뭐다? 즉,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가, 즉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데?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야. 아까 그랬었잖아.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지. 가장 중요한 게 넓어야 중요한 거니까.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야. 좁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넓은 부분이야. 가장 넓은 부분이야. 가장 넓은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is at the bottom 하면 안 돼. bottom 가면 안 돼. 탑 가야 돼 혼자. 보통 가면 보띄고 가야 돼. 안 돼. 탑 가야 돼. 탑 가야 돼. 탑 가야 돼. 탑 가야 돼. 탑은 함부로 가면 안 되지.
자, 가장 피라미드 넓은 부분이 꼭대기에 있는 옆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런 옆 피라미드는 is great beneficial advantages. 다 뭐다? 유리하다, 유익하다 이거야. 누구에게? For readers. 그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매우 유리할 거야. 득이 될 거야. 어떤 식으로 득이 될 건데? No matter what, whatever 같죠? 뜻은 무엇이든 간에라는 뜻이죠. 이거 무엇이든 간에 이 든이라고 할까? 든이나 같은 말인데 No matter what은 접속사야. 근데 이게 접속사야. 뒤에 보시면 the reader's attention span, 이게 독자의 주의력 지속 시간 뭐 이런 거거든. 주의력 지속 시간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있는데 요 뒤에는 is가 생략돼 있어. is가 생략돼 있어. 동사가 원래 있는 건데 생략을 한다. 비동사는 보통.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이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 다음에 다시 접사가 나와. whether도 뜻이 뭐니? 이것도 뭐뭐든 간에라는 뜻이야. whether도. 대신에 whether은 or과 함께 써서 선택형을 주지. She reads on the reads. 그녀가 오직 글의 read 부분만 읽던 or 또는 the entire 그 기사 전체를 읽던 간에 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독자가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 이렇던 저렇던 간에 The inverted pyramid, 이 옆 피라미드는요 maximize가 중요한 단어라고 다시 그랬지? maximize 한다니까 the information she gets야. 독자가 얻게 되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 극대화시켜주니까 좋은 거지. 최대한 많이 가져간다니까. minimize 아니야, 극대화야. 자, 여기까지가 뭐였다? 리드가 잘 갖춰진 옆 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이점이었어. 자, 여기는 뭐야? 이제 think of, 생각해봐라. alternative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른 방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정 피라미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잘 못 써진 글이 되겠지. 정 피라미드. 이런 구조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뉴스 이야기가 were written, 쓰여졌다면 뭐처럼 쓰여졌다면 like mysteries, 안 끝나.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미스터리로 끝나. 뭘 가진? with the dramatic, unexpected, 극적인, 예상치 못한 이런 거지. 극적인, 예상치 못한 payoff, ending, 결말이야.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결말로 미스터리처럼 끝이 나. 언제? At the end. 기사의 끝머리에.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이건 반전 있는 영화를 앞에만 보다가 집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then 그러면 readers, 독자들 중에 어떤 독자들 who broke off cease된다, 중단하다야. 중단한 독자들. 어디서? in mid 스토리니까 이야기 중간이죠. 뉴스 이야기거리 중간에 그냥 글읽기를 중단해버린 독자는 어떻게 되겠어? 뒤에 있는 결말을 전혀 모르니까 would miss the point, miss, 그치?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 맞겠지? 놓치겠지? 자, 이런 경우에 마지막 예시를 볼게. 한번 상상해보자. imagine, 상상해보자. 뭐를? waiting,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until, 뭐 할 때까지? the last sentence of story. 그 뉴스 기사의 첫 문장이 아니라 맨 마지막 문장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뭐 하기 위해?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who, 누가 won, 당선됐는지.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선. 누가 대선에 당선됐는지를 알아보려고. or 또는 the Super Bowl, 누가 슈퍼볼에서 우승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글의 끝머리까지 다 읽어간다고 상상을 해봐라. 엉망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 리드, 즉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내용부터 쓰는 기사, 옆피라미드 무중수 기사가 갖는 빅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옆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어휘 자체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실려있기 때문에 꼭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문법은 그냥 그렇고요. 어휘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어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순서. 얘는 순서도 잡혀요. 제가 이 순서로만 다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 더 좋은데 이해 못해 상관없어.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선생님이 뒤에 만들어준 드릴만 다 채울 수 있으면 돼. 그것만. 순서랑 문맥 어휘 가는 겁니다. 이건 순서랑 문맥 어휘였어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글을 하는 방법 있다 설명해 줄게요. 3번. 자, 웅아 읽어줘. 한글 시작. 정치층에서 보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가정이 가까워서 일상적인 내 상호작용에서 폭넓게 이해되고 확실하게 보는 언어가 상호 신뢰의 성장을 돕는다. 오케이. 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지. 그냥 모든 상황이네. 모든 웬만한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폭넓게 이해되고 확실하게 표현되는 언어가 중요한 거야. 그치?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어디에 좋다고? 상호 신뢰. 내가 말을 잘해야지.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하는 거지. 말 해봐. 그러면 믿을 사람 못 될 것 같아. 나 사기당할 것 같아. 그렇잖아. 다음. 또 이거요? 너 재산이나 학교 1등급 맞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겠는데요? 재산이나 계약서, 심지어 단순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기반을 다룰 때 개념과 설명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이다.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다 뭐야? 일상적인 어떤 상호작용이지? 이런 일상적인 상호작용이죠. 교환이 상호작용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이런 거 할 때 위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언어로 개념과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되지. 안 그러면 오해는 당연히 생기겠지. 당연한 말. 다음. 만약 그래서 상대적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않다면 불확실성 아마 어느 정도의 부실이 남아있을 것이다. 맞네. 언어가 확실하고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잘 못했어? 그래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아져 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기고 의심을 할 수 있어. 불신이 생긴다고.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가능성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 당연한 얘기. 다음. 인생의 진행의 후반에도 못하겠으면서 더욱 완전하고 더욱 정확한 소통에 대한 기회가 건조해. 좋아. 자, 얘들아. 옛날에는 중세 시대 이전으로 가봐. 옛날에 막 석기 시대 이런 데 가보자. 이때는 물물 교환이 어떻게 하면 돼? 언어도 사실 발달하지 않았지만 내가 공룡 알이 하나 있어. 가져가. 그 옆집으로 가. 그래서 걔가 갔더니 걔는 뭐가 있었냐면 공룡 알 대신 뭐 할 수 있을까? 익룡. 다 알이잖아. 얘네 집에 갔더니 바나나 세 뭉치가 있어. 교환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복잡할 필요가 없어. 뭐 환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냥 상대방 거랑 내 거랑 둘 다 얼핏 비슷해 보이면 그냥 야 너 줘, 나 줄게. 소통이 별로 복잡하지 않았겠지만 경제생활이 지금은 엄청 복잡하죠. 지금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은 너희들 미국에서 뭐 물건 사다 그러면 환율, 세금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중세시대 후반에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면서 더더욱이나 더욱 완전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당연히 필요가 강조된 건 맞겠죠. 다음. 공유된 언어는 아마도 어떤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좋아요. 자, 지금은 정확한 언어라고 안 돼 있고 공유된 언어라고 돼 있어. 공유된 거. 너도 나도 함께 알고 있는 단어여야 돼. 근데 얘들아, 현대 사회는 어때요?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언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거 어떻게 공유시킵니까? 이 사이에 이 언어와 언어를 공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통역사가 되겠죠? 그 얘기가 다음 문장에 나와요. 다음. 국제 문제에서도 또한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사용은 통역의 과정을 그래요. 국제무역 사회에서 보면 통일 과정을 역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정확히 잘 사용하니까요. 마지막. 실크로드가 그나마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안 유지하고 통역사들이 무슨 관계가 그래요. 실크로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중국, 러시아에서부터 아시아쪽 쫙 걸어가지고 거기 어디야? 이게 마지막 우리 칠레에 넘어가서 유럽까지 이런 이 무역로를 얘기하죠. 무역로. 이 무역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이 다른 언어 사이에서의 통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통역가의 역할은 언어의 전달 정확성을 확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언어의 정확성은 성공적인 거래의 혁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언어는 계속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하다 끝이 났습니다. 따분하게 생긴 글인데 이해가 안 가는 말은 아니었죠. 갈게. In government, in role, in culture,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the family and in the immediate neighbors까지. 자, 여기까지는 아예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앞으로 집에서 공부할 때 대충 해석만 한번 보고 정치, 법, 문화, 일상생활 이런 데서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잡힐 게 없거든. 그냥 빼고 봐. 단어 얘기는 모르는 거 암기할 필요도 없으니. 자, 여기에서 widely understood야. 그럼 widely니까 널리, 폭넓게, 널리 understood니까 이해되는 거지. 이해되고 clearly,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formulated, 표현되는. formulate는 표현하는 또 어떤 것에 공식을 만들다거든. 표현되는 언어,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야. 폭넓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 이런 언어가 is a great aid야. 아주 큰 aid, assistance, 도움이 되더래. 뭐에 있어서? to mutual confidence. 우리 mutual은요, inter란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상호, 서로란 뜻입니다. 상호, 서로예요. 그리고 confidence는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utual confidence 또는 mutual trust, interconfidence 이런 거로 알 수 있어요.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된다. 말을 똑바로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다음 예시가 나오네요. 왜는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가 빠졌죠. 그럼 이런 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ing, 안 나오면 pp인데 딜 위드가 통째로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해석은 다룰 때라고 하면 되겠죠. 뭘 다룰 때? property, 내가 가진 재산을 다룰 때, 또는 deal with the contract, 어떤 계약을 다룰 때. 여기도 역시 해석 다 할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해석 다 할 필요 없어. 여기 문법, 이 웬딜링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룰 때라고만 하고 넘어갈게. concept and descriptions. 컨셉은 아까도 한번 나왔죠. 개념, 내가 어떤 말하려고 하는 것의 개념과 또는 description, 표현, 설명. 개념과 설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need, 필요하되 뭐 할 필요가 있다? to be as precise, accurate, and unambiguous, obvious. precise, 정확한. accurate, 정확한이죠.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precise 앞에다가 im을 붙이지. 그럼 imprecise는 부정확한이야. accurate 같은 건 앞에다가 in을 붙이지. 그럼 부정확한이야.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돼. 뒤로 올 때. 여기 오히려 붙어야 돼. 왜 붙어야 되냐면 정확하고 ambiguous가 모호한이란 말이야, 얘들아. ambiguous가 모호한이야. 거기다가 on을 붙이니까 모호하지 않은이란 말이야. 모호하지 않다는 건 역시나 정확하단 말이야. 분명하다는 말과 같지. 그래서 얘랑 같은 게 obvious. obvious 역시 분명하다는 뜻이니까 같은 말이 맞아. 개념과 설명은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겠죠. 어떻게?
as possible 들어봤죠?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이라는 뜻이죠. 가능한 한 그래야 한다고. otherwise는 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면 likewise라는 친구와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otherwise는 뜻이 앞에 거의 반대 상황, 즉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산대우선 접속사로 쓰였네. 그렇지 않으면이고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즉 정확하지 않고 모호해버리면이 되겠지. 그럼 misunderstanding이야.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됐죠. 이해가 아니라 오해라고 하는 것이 will arise 할 거래. arise가 발생하다인데 애기들아 이번 중간고사 때 어법 문제 하나가 뭐였어? 자동사를 수동태로 쓴 걸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appear이었냐? disappear이었냐? 이런 걸로 be disappeared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 그 호랑이 지문에서 나왔던 거.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던 건데 틀린 놈이 태반이었어. 죽일 거야 지금. arise는 자동사라고 해. 뜻 자체가 발생하다야. 얘를 가지고 will be a reason이라고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PP 형태로 쓰면 안 돼요. 그냥 arise야. be a reason 하면 안 된다. if 만약에 full communication 완전한 의사소통 with 누구와? potential 잠재적인 counterpart는 상대방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거래 당사자. 그래서 in a deal까지 갔으니까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과의 완전한 소통이 is not possible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면이지. 지금 전제가 내가 쟤랑 소통이 잘 안 된 상황이야. 그러면 uncertainty가 생기는 거지. certainty는 확실성, uncertainty는 불확실성, 불확실성, and 과 probably 아마도 a measure of는 어느 정도의라는 뜻이야. 해석 아예 안 해도 돼. 아마도 distrust가 trust는 신뢰, distrust는 불신뢰니까 불신이지. 어느 정도의 불신이 will 뭐 할 거다? will remain persistent. 뜻은 몰라도 우리말로는 알아야 되지. 어쨌든 남아있다는 뜻 아니야? 남아있다 계속되다야. 그거 remain, persist, last 전부 다 계속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하나 얘들아 이게 문맥어휘로 문제가 나오는데 변형 포인트를 좀 보자. 얘네가 변형 포인트가 이번 시험에 하나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어법 문제에서 이때 강조 구문이 있단 말이야. 교과서 거였어. 근데 학교에서 이 that을 위치로 바꿔놨어. 근데 이건 되는 거거든. 강조용법에서 강조 대상이 사람이 아닐 경우엔 that 대신에 위치 쓸 수 있어. 사람이면 that 대신에 who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걸 교과서엔 that이라고 돼 있었지만 that을 빼고 위치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that을 있는 고지것대로 외운 놈들은 that 아니냐고 이걸 선택을 했지. 그 땡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정답이 되었단 말이야. 원문을 변형했다는 얘기지. 여기도 잠깐 살펴보자. 뭐냐? 여기 if잖아, 얘들아. 이거 내가 unless로 바꿔볼게. 니네 unless 뜻 뭐니? unless 뭐랑 뭐 섞인 거야? if 플러스 not 섞인 거 맞지? 이거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자리가 unless가 되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겠지? 맞지? 앞으로 간 거니까. 그럼 이게 빠지게 되거나 unless가 되면 얘는 빠지면 끝이야. 근데 안 빠졌어.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지면 말이 안 되지. 안 빠지면 말이 안 돼.
is impossible. 가능하다. 요것만 빼볼게. 자, 아무튼 얘를 언네스로 바꾸면 낫은 빠져야 돼. 자, 두 번째. if인데 is에서 여기 낫이 빠져있어 얘들아. 낫 뺐어. 그러면 소통이 완전해진 거지. 그치? 소통이 완전해진 거지. 그러면 불확실성과 디스트러스는 남아있냐 사라지냐? 사라지겠지. 맞지? 빈칸이나 문맥 어휘 문제는요, 그냥 암기한 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문장 전체를 살펴서 변형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변형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예시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여기 그냥 이지랄 외워놔. 그냥 남아있다. 상준이가 남아있다고 딜에서 만들어줬는데 선택하면 알고 보니까 이 앞에 낫이 빠져있다는 거지. 그럼 병신이 병신. 이해했어? 뭔 말인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as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게요. economic life, 경제 생활이 became more complex야. 당연히 시대가 발전하면 복잡해지죠. 경제 생활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언제? In the later Middle Ages, 중세 시대 후기에 경제 생활이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the need, 필요성, 뭐에 대한? fuller, 이제 비극이 붙었어. 더 완전하고 more precise, 더욱 정확한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was pp, 수동태네 뭐 되었다? accentuated, emphasized, stressed, highlighted, 전부 뭐 되었다? 강조되었다. 내가 유효 최대한 많이 적어주는 이유, 너희들 이거 스펠링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 단 이제 학교 시험 봤어? 봤더니 얘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여기 accentuated 있으면 이거 빼버리고 이 단어 중에 하나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아니면 틀린 거야. 이거 중에 나왔으면 맞는 거고, 어휘력이 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최대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있는 건 죄다 외우기 바랍니다. shared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공유된 언어, 서로 이해가 되는 언어죠. 그러니까 공유되었다는 건 상호 이해가 된 거야. 공유가 된 언어는 facilitates, 아까 태우한테 물어봤는데 대답 잘해줘. 태우가 facilitate가 뭐였지? 가능하게 하다. 그렇죠. 강의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했대요. 뭐를요? clarification, 명확화를. 명확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했대요. and 그리고 possibly, 아마도 settlement도 가능하게 했대요. settlement는 정착이라는 뜻도 있고, 문제가 막 생겼다가 정착한다는 건 해결되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해결, 아마도 해결을 가능하게 했대. 뭐의 해결인데? of any disputes, conflict, 다 분쟁이나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disputes, conflict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적인 무역에서 또한 the use of a precise, well-formulated language까지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사용은 aided, 도왔다, 동사가 나왔었죠? 도왔다. 뭐를? 프로세스, 과정을 도왔다. 뭐의 과정? translation, interpretation,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The Silk Road, 실크로드라고 하는 무역길은 could only function at all, 기능할 수 있었다. at all 하면 원래 부정문에선 전혀라고 해석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나마 이런 뜻이야. 실크로드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기능할 수 있었던 건 because 뭐 때문이었다? 만약 걔네가 쓰는 언어 다 달랐으면요 그 장사 못했지. 자, 이것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번역, 통역가들.
통역가들이 were always available입니다. 언제나 available, 이용 가능했대. 거기 상주하고 있었나 봐. at interchange points, 물물 교환 지점에는 늘 통역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소통을 잘할 수가 있었다나 봐요. 자까지. 그래서 언어적인 정확성이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얘기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문자 맨 앞에 이 자리는 빈칸 추론이에요. 상호 신뢰에 정확한 언어가 미친 영향에 대한 거였고요. 나머지 파란색 전부 다 어휘 문제로 나올 자리였습니다. 다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얘는 순서 배열도 있습니다. 그 뒤에 드릴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법 포인트는 분사 구문 하나에 자동사 하나에. 아 근데 니네 학교 어법 진짜 겁나 쉽게 내. 말도 안 되게 쉽게 내. 말도 안 돼. 그래서 뭘 내가 이것도 쳐맞아야 돼. 어법 문제 중에 하나 교과서에서 그 잡스가 워지니악한테 서제스티드 해가지고 걔네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슈도 동사 원형 쓰는 거 틀린 사람 뭔지 모르지? 네. 아니야 지나간 얘기 또 하면 안 되지. 안 할게. 빈칸이랑 어휘랑 순서별 이 세 가지 갑니다. 빈칸, 어휘, 순서별 갈 거예요. 자, 한 개만 더 할게요. 저 딱 오늘 4개 하겠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이 4개를 다음 주 금요일에 완벽하게 외워야 돼. 학교 가서 또 한 번 더 들을 거 아니야? 완벽하게 외운다. 학교에서 이거 안 할까요? 왜 안 하는데? 교과서잖아. 그럼 교과서 나가나? A 파트, B 파트 쓰니 나눠서 안 한다겠나? 그거서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도 홀수 보면 홀수. 홀수 보면 1, 3, 5, 7. 그거 1, 3 두 개 배웠네 그러면. 자 다음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요거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데 우리나라도 막 하잖아. 가격 엄청 싸게 막 세일하는 날, 막 세일 펩스타라고 해가지고. 얘도 설명문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운동적 성향이 좀 있어서 계몽적인 거라서 학교에서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할 겁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휴가 시즌의 시작을 나타내는 일종의 묘기의 일단 비공식입니다.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에요. 비공식입니다. 휴일이었고 그 결과 소매상들한테는 1년 중 수익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1년 중에 이 하루치에 파는 게 1년 매출이 70일이에요. 70. 장난 아니지. 마치 이거 우리나라는 뭐랑 같은 거냐. 이 과자의 판매량. 특정한 과자 1년 중에 하루 이틀에 다 팔잖아. 빼빼로. 빼빼로 마찬가지죠. 절대 안 사 먹죠. 평소에 누가 먹냐. 빼빼로 데이 때 다 팔죠. 그런 시기였대. 그러나 그럼 봐봐. 1년 중 수익이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이날 뭘 하냐면 옷이나 상품을 엄청나게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이거 다 뭐예요? 다 쓰면 다 쓰레기 되는 거야 이거. 막 사놓고서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더 생태학적인 철학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생태학적인 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적인 거 얘기하는 거 맞죠? environmental이랑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environmental과 같아요. 잠깐만. 내가 이걸 쓰고 나니까 느낌 빠봤어. 잠깐만. 다시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가요. 이거 뭐야? 비어있는 거 저희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디 비어 있어요? 저희는 저 검은색으로 쳐진 게 1, 9, 8 블랙 프라이데이가 비어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 뭐야 형광펜인도 아니 이걸 형광펜인데 왜 이렇게 됐냐? 채우라고 한 게 아니라 저기 인쇄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네. 여기만 삐끗거지 거지 같네. 씨. 지금 써야 돼요. 써 BF, GF 이렇게 써. 앞자만 따져.
아니 나를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어줬는데 젠장해. 똑같이 만들어. 노트를 안녕 현민아. 네. 몇 거예요? 이거 아직 안 했지. 이거 6강. 아 올림푸스요. 6강 4번인데 4번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여기 동영상 종료한다. 6강 3번까지만 있어. 혹시 다 촬영하길 바라는 사람 있니? 볼게요. 단어 시험 봤어요?